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재난들을 보면 정말 지구가 이상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최소 몇십 년 만의 재난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심지어는 2000년 만의 재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이례적 규모의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물로 인한 재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엔 물 재난이 주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7월까지만 봐도 북반구의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다, 가뭄 피해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제 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이 기상 현상은 굉장히 그 변동의 진폭이 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가물고, 그럼 또 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고, 뒤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또 대홍수가 발생하는 이런 상태인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유럽이라든가 미국, 인도,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역사상 가장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정체 전선이 머물면서 서울 지역은 시간당 141mm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물 피해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8월에 파키스탄에서도 국토 30% 이상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발생했죠. 8월 말에는 미국 미시시피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큰 피해도 또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상재난이 쉬지도 않고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파키스탄 대홍수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국의 대홍수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이 가동되지 못하면서 잭슨시 주민들이 제대로 씻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식수 대난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미시시피의 주도 잭슨시에 쏟아진 폭우로 펄강 수위가 약 10.8m까지 치솟았고 강물이 범람하면서 상수도 시설에 수압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한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상당수의 식당이 영업을 중단을 했고요. 주정부에서는 물이 부족하면서 주민들이 변기물을 내리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등 필수적인 활동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물이 정수 처리가 되지 않자 정부에서는 주민에게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쓰되 식수로는 사용하지는 말라고 말하면서 샤워하는 동안 입을 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기후재난 앞에서는 아주 속수무책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무서운 게 앞으로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 폭풍,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급증할 것이다. 이런 연구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공학 또 혹은 이제 환경 컨설팅 기업이죠. GHD는 지난달 29일에 홍수나 폭풍, 가뭄 등의 물과 관련된 재난으로 인해서 2050년까지 누적 약 7,500조 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런 피해액은 해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경제적 피해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은 1,810조 원 정도인데요. 이후 2040년까지 10년 동안은 피해액이 50%가량 더 늘어나고 2050년에 가면 총 누적 손실액이 7,500조 원이 된다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이미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기후재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2021년에만 전 세계 인구 1억 명 이상이 홍수나 폭풍,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IPCC 예측처럼 이런 기상재난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요. IPCC의 6차 보고서에 실린 가뭄과 폭우 예측을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했을 때 물이 이동하는 것을 갖다 예측을 해봤는데요. 유럽과 중국 양쯔강 유역,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물이 사라지면서 가뭄이 극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인도 북서부와 파키스탄, 우리나라와 바레만 주변은 폭우가 강해지는 지역이 됩니다. 이런 이상기후의 빈도는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예. 지난번에 서울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비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물 관련한 기후재난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이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런 연구도 이제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는 재난역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에 전 세계 홍수 발생 건수가 2001년에서 2020년 평균치인 163건보다 37% 많은 223건에 달했고요.
폭풍은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19% 늘어난 121건이었고 가뭄은 10년 평균보다 한 건 적은 15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처럼 물과 관련된 재난이 늘어났는데 GHD 이 보고성 보고서에서는 물과 관련된 기후재난이 가져오는 경제적 피해는 폭풍이나 태풍이 전체의 49%로 가장 크고요. 홍수는 36%, 가뭄은 15%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산업별로 가장 피해가 큰 분야가 제조업과 유통 분야로 경제적 피해액이 2050년까지 5,880조 원 정도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어서 생필품 업종과 유통 분야가 1,440조 원, 금융과 보험 분야가 710조 원, 농업 분야가 460조 원, 에너지와 수도, 전기 등의 기반 시설 분야의 피해가 32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 해 평균 물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이 국내 총생산의 0.5%에 이르고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았죠. 이제 이번에 그 파키스탄의 아주 비극적인 대홍수를 보고 참 아주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예. 안토니우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파국적인 기후재난이 1,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학교와 병원도 파괴가 되었다. 사람들의 희망과 꿈도 쓸려갔다라고 말했는데요. 미래의 기후변화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후변화에 정말 잘 대비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이런 정책이 계획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 재난이 그리고 기후 재난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KU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